일당 10,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오른팔이 없는 17살 소녀가 고개를 숙인 채 물었어요. 폐업 한 달 앞둔 두부 가게 앞에서 빚 8천만 원에 짓눌린 67 노인 앞에서 아이는 스스로를 가장 싸게 내놓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낡은 가게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2025년 3월 초 서울 은평구 골목 안쪽 박신혜 두 분은 40년 역사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인 박영수는 88살 어머니처럼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불리고 맷돌을 돌렸지만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도 안 왔거든요. 대형 프랜차이즈 건강두부가 사거리마다 생기면서 동네 두부집들은 하나씩 문을 닫았고 박영수 가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내 순자를 떠나보낸 지 3년 혼자 버텨왔지만 빚은 이제 8천만 원까지 불어났죠. 은행에서는 이번 달 안에 정리하라고 통보했고 부동산 중개인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날도 박영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두부를 만들었어요. 손님이 없어도 팔리지 않아도 4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맷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두부가 틀 안에서 하얗게 굳어갔죠. 오전 9시쯤 가게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어요. 교복을 입었는데 오른쪽 소매가 텅 비어 있었죠. 아이는 왼손으로 가방 끈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박영수는 난처했어요. 지금 이 가게에 사람 쓸 형편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죠. 오후반 학생이라 아침만 일하면 되고 일당 10,000원만 받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 눈에 가득한 절박함을 보며 박영수는 이유를 물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다고 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빈 소매. 작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담담하게 말했죠.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어 있을지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온 3년간 자신도 그런 담담함으로 버텨온 박영수는 알 수 있었어요. 소녀 이름은 이하은이었어요. 박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근데 10,000원은 너무 적어. 한 달에 150만 원 줄 테니까 제대로 일해라. 내일부터 새벽 5시, 늦으면 안 돼.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고개 숙였어요.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죠. 그렇게 이하은은 박신혜 두부의 직원이 됐어요. 하지만 박영수는 몰랐죠. 이 만남 뒤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 말이에요. 같은 시각 가게에서 500m 떨어진 고급 오피스텔 최상층, 전국 300개 매장을 거느린 건강두부 프랜차이즈 대표 강민철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뒤에 서 있던 40대 중반 비서 윤재석이 보고를 올렸죠. 박영수 가게, 이번 달 안에는 정리될 겁니다. 은행 압박도 넣었고 건물주도 우리 편이거든요. 강민철은 비웃듯 웃었어요. 25년 전날 가르쳐 준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나 봐. 그때 그 비법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어? 이제 스승님께 보답할 차례지. 윤재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 자리에 새 매장 들어서면 이 구역은 완전히 장악된다고요. 강민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획대로 밀어붙여서 그 노인이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라고 지시했죠. 두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그 골목 안 작은 두부 가게에 모든 것을 바꿀 소녀가 들어갔다는 걸 말이에요.
하은이 출근한 첫날, 박영수는 새벽 4시 반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아직 컴컴한 골목에 가게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죠. 아이가 정말 올까 반신반의했는데 정확히 4시 50분에 하은이 나타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습이었죠. 늦었냐고 물었지만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정확하다며 안으로 들라고 했죠. 앞치마를 건넸는데 팔이 하나인 아이가 어떻게 멜지 난감했어요. 하은은 능숙하게 이빨을 이용해 끈을 묶었어요. 1년간 연습한 솜씨였죠. 박영수는 먼저 콩 씻는 법을 보여줬어요. 하은은 조심스럽게 왼손으로 콩을 만졌고 놀랍게도 한 손으로도 깨끗하게 씻어냈죠.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를 이용해 볼을 고정하고 왼손으로 콩을 헹구는 방식이었어요. 전에 이런 일 해봤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두부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 자주 봤다고 대답했죠. 다음은 맷돌이었어요. 이건 힘이 필요하니까 하은이 할 수 있을지 걱정됐는데 하은은 특별한 방법을 보여줬어요. 온몸 무게중심을 이용해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허리와 다리 힘을 활용해 리듬 있게 돌렸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30분쯤 지나자 박영수보다 더 일정한 속도로 맷돌을 돌리고 있었어요. 박영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돈 벌러 온 게 아니었죠. 진짜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하은은 혼자서도 간수를 넣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어요. 박영수가 가장 놀란 건 하은이 만든 두부 맛이었죠. 어느 날 아침 박영수는 하은이 간수를 넣어 만든 두부 한 모를 잘라 먹어봤어요. 순간 눈이 커졌어요. 부드러우면서도 탄력 있고 콩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거예요. 40년간 두부 만들어 온 박영수조차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혹시 잘못 만든 거냐고 묻는 하은에게 박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이게 진짜 두부 맛이라고요. 하은이 한 손으로 맷돌 돌리면서 온몸 힘을 쓰다 보니 콩이 더 곱게 갈렸고 간수 넣을 때도 왼손 하나로 집중해서 넣다 보니 더 정확하고 균일하게 섞인 거였죠. 단골 손님 김선희 할머니가 처음 그 변화를 알아챘어요. 사장님, 오늘 두부 맛이 다른데? 뭔가 옛날 맛 같아. 박영수는 요즘 새 직원이 들어와서 같이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김선희는 오른팔 없는 어린아이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두부 맛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내일도 사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끊어졌던 단골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고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하루 서너 명이던 손님이 10명, 20명으로 늘어났어요. 박영수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가게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희망이 커질수록 그림자도 함께 다가오고 있었어요. 보름쯤 지났을 때 건강두부 본사에서 윤재석이 급히 강민철을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겼다고 했죠. 박영수 가게 손님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일주일 새 매출이 2배 올랐다고 보고했어요. 강민철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명 이번 달에 문 닫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죠. 윤재석은 새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애가 두부를 기가 막히게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SNS에도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요. 강민철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그 노인네가 발악하는 거라고 중얼거렸죠. 그리고 지시를 내렸어요. 보건소에 익명 제보를 넣으라고요. 위생 문제로 말이에요. 윤재석이 나가고 강민철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박영수, 아직도 모르나? 이 바닥은 맛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돈과 권력으로 이기는 거지.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 중심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열심히 두부 만들고 있는 노인과 소녀가 있었죠. 하은이 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박영수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마다 줄 서는 손님들, 동네 식당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SNS엔 은평구 숨은 맛집 두부라는 글까지 올라왔죠. 박영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두부 맛 때문에 오는 걸까? 아니면 하은이 사연 때문에 오는 걸까? 그 의구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죠. 어느 날 아침 한 젊은 여자가 카메라 들고 가게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저 맛집 유튜버인데요. 촬영 좀 해도 될까요? 박영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여자는 하은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와, 대박. 진짜 한 손으로 두부 만드시네요. 이거 조회수 100만 나오겠는데? 그 순간 박영수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두부가 아니라 스토리였죠. 불쌍한 소녀 이야기,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 말이에요. 촬영은 사양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네. 왜요? 홍보도 되고 좋잖아요. 우리 직원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나가세요. 유튜버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지만 이미 찍은 영상은 그날 저녁 올라갔어요. 제목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외팔 소녀의 두부 만들기였죠. 조회수는 삽시간에 10만을 넘었고 댓글엔 동정과 찬사가 넘쳐났어요. 다음 날부터 가게 앞엔 유튜버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두부 사러 온 게 아니라 하은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박영수는 견딜 수 없었어요. 가게 문을 일찍 닫아버렸죠. 사장님, 왜 문 닫으세요? 손님들 많은데. 하은이 물었지만 박영수는 대답 안 했어요. 그저 쓸쓸하게 가게 안을 정리할 뿐이었죠. 그날 밤 박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하은이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 불행을 장사에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왔죠. 진짜 재앙은 그 다음 날 찾아왔어요. 오전 10시쯤 보건소 직원 2명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뒤엔 구청 공무원도 함께였죠. 박영수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신고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위생 점검 받으셔야 해요. 박영수는 당황했어요. 40년간 한 번도 위생 문제로 지적받은 적 없었거든요. 신고요? 무슨 신고인데요? 두부 제조 과정에서 위생 기준 위반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특히 미성년 근로자가 맨손으로 식품 다룬다는 내용이었고요. 보건소 직원들은 가게 구석구석 뒤졌어요. 오래된 시설, 녹슨 파이프, 먼지 쌓인 환풍구. 40년 된 가게에서 찾으려면 문제는 얼마든지 나왔죠. 여기 환풍기 청소 안 돼 있네요. 시정 명령 내려야겠어요. 이 수도관도 교체해야 합니다. 노후화됐어요. 온도계가 없네요. 냉장 시설 온도 기록은 어떻게 하세요? 지적사항이 쏟아졌어요. 박영수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일단 영업 정지 일주일 처분입니다. 시정하시고 재점검 신청하세요. 영업 정지요? 그럼 손님들은? 규정입니다. 이해 있으시면 구청에 진정하시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고 박영수는 주저앉았어요. 영업 정지 일주일이면 이제 막 돌아온 손님들이 다 떠날 거예요. 그리고 시설 개선하려면 돈이 또 필요한데 그럴 여력이 없었죠. 하은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사장님, 저 때문인가요? 박영수는 고개 저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강민철은 윤재석에게 전화 걸었어요. 어떻게 됐나? 영업 정지 일주일 떨어졌습니다. 시설 개선 명령도 내려갔고요. 좋아. 그 노인네 돈 없을 텐데 시설 개선은 못할 거야.
일주일 후 재점검 나가서 또 문제 만들어. 결국 폐업까지 몰고 가는 거지.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강민철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죠. 이 싸움이 생각보다 오래 갈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영업 정지 첫날 셔터 내린 채 박영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0년 지켜온 가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은이 물 한 잔 건넸어요. 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은아, 미안하다. 내 덕분에 살아날 뻔했는데.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은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결연함이 담긴 눈빛이었죠. 영업 정지 사흘째, 박영수는 시설 개선 견적서 받아들고 절망했어요. 최소 2천만 원이 필요했죠. 환풍기 교체, 수도관 공사, 냉장 시설 보수, 바닥 방수 작업까지. 지금 빚이 8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더 빌릴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에선 대출 거절했고 지인들에게 손 벌렸지만 모두 난색표했죠. 결국 박영수는 가게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하은아, 미안하지만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하은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고개 끄덕일 뿐이었죠. 이번 달 월급은 제대로 챙겨줄게. 다른 좋은 일자리 구해봐. 사장님, 미안하다 정말. 박영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 잃고 3년간 버텨온 가게를 40년 인생 바친 이곳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참담했죠. 그날 저녁 하은은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어요.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 사이에서 오래된 USB 하나를 발견했죠. 사고 나기 전날 밤 어머니가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거 경찰에 가져가라고 했던 그 USB였어요.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두었는데 이제야 열어볼 용기가 생겼어요. USB 안엔 엄청난 양의 파일이 있었어요. 건강두부 회계장부, 거래 내역,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메모 파일. 민철 씨가 변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두부를 재가공해서 팔고 있어요. 세금도 탈루하고 있고요. 이걸 고발해야 하는데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민철 씨가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박영수 사장님 가게를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분을 지켜야 해요. 하은은 충격받았어요. 엄마가 건강두부에서 일했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리고 박영수 사장님과 강민철이 스승과 제자 관계였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박영수를 찾아갔어요.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USB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건강두부에서 일했던 것, 강민철의 비리를 추적했던 것, 그리고 교통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까지. 박영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강민철이 내 엄마를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엄마가 고발하려던 바로 그날 밤에 사고가 났어요. 박영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죠. 강민철은 25살 때 박영수 밑에서 일했어요. 성실하고 똑똑한 청년이었죠. 박영수는 그에게 40년간 지켜온 두부 비법을 아낌없이 가르쳤어요. 콩 고르는 법, 맷돌 돌리는 속도, 간수 넣는 타이밍까지 전부요. 3년 뒤 강민철은 독립해서 자기 가게를 열었고 곧 프랜차이즈로 확장했어요. 처음엔 박영수도 기뻐했죠. 제자가 성공하는 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강민철은 변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전통 방식을 버리고 기계화했고 싼 재료를 쓰기 시작했죠. 박영수가 그렇게 하면 두부 본질을 잃는다고 했지만
강민철은 시대가 변했다며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스승의 가게까지 없애려 하고 있었던 거죠. 하은아, 그 USB 자료 경찰에 가져갔니? 아니요. 엄마가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서 박영수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심이 섰죠. 좋아. 우리 같이 싸워보자. 네. 내 엄마가 시작한 일, 우리가 끝내자. 강민철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하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그래.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 해보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과거 자료만으론 부족했어요. 그때 하은이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직장 동료였던 윤재석 아저씨요. 지금도 강민철 밑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도와줄까?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예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윤 아저씨는 좋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저 밑에서 일한다고. 박영수는 고개 끄덕였어요. 한번 만나봐. 조심해서. 하은은 용기를 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박영수 사장님과 하은이가 힘을 합쳤네요. 거대한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작은 두부 가게가 어떻게 싸워나갈까요? 과연 이들은 이길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봐 주세요. 하은은 윤재석 전화번호를 찾아냈어요. 어머니 휴대폰에 저장돼 있었죠. 1년 만에 거는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윤재석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저씨, 저 이하은이에요. 이정미 팀장님 딸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윤재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하은아, 어떻게 내 번호를? 엄마 휴대폰에 있었어요. 아저씨,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안 돼. 지금 내가 어떤 처지인지 알아? 강민철 옆에 붙어 사는데. 엄마 사고가 아니었던 거 아저씨도 알죠? 윤재석은 대답 안 했어요.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만나주세요. 제발이요. 긴 침묵 끝에 윤재석이 말했어요. 내일 저녁 7시. 북한산 입구 주차장. 혼자 와. 전화가 끊어지고 하은은 박영수를 봤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혼자 가긴 위험해. 내가 같이. 아니에요. 혼자 오래요. 아저씨가 경계하실 거거든요. 박영수는 걱정스러웠지만 하은의 결연한 표정 보고 고개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녁 하은은 북한산 입구 주차장으로 갔어요. 어두워진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윤재석이 차에서 내렸어요. 하은아. 윤재석은 하은의 빈 소매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팔이. 사고 때문에?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저씨 잘못은 아니에요. 하은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라도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윤재석은 한숨 쉬었어요. 하은아, 나도 먹고 살아야 해. 강민철한테 대들었다간 나도 끝이야. 엄마가 준비했던 자료 있어요. 횡령, 탈세, 불법 거래 전부요. 근데 현재 증거가 더 필요하거든요. 공장 내부 자료 같은 거요. 윤재석 눈이 흔들렸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아저씨는 비서잖아요. 접근할 수 있어요. 제발 엄마 위해서라도 도와주세요. 윤재석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정미 팀장은 자기 은인이었죠. 회사에서 힘들 때 도와줬고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돈도 빌려줬어요. 그런 사람이 강민철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못했죠. 시간 좀 줘. 자료 빼내볼게. 며칠 걸릴 거야.
하은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 있어. 내 이름은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지?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윤재석은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은아, 조심해. 강민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야. 차가 떠나고 하은은 어둠 속에 서서 주먹 쥐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한편 박영수는 단골 김선희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뭔데요, 사장님?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시설 개선하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해서요. 김선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 끄덕였어요.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이자 없이 천천히 갚으면 돼요.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내 평생 저축이에요. 사장님 두부 먹고 싶으니까 빌려드리는 거예요. 꼭 가게 다시 열어주세요. 박영수는 눈물 글썽이며 돈 받았어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했죠. 일주일 후 윤재석에게 연락 왔어요. 자료 준비됐어. 내일 새벽 4시 북한산 등산로 입구. 다음 날 새벽 하은은 약속 장소로 갔어요. 윤재석은 서류 가방 들고 나타났어요. 이게 전부야. 최근 3개월 공장 제조 일지, 원자재 구매 내역, 유통 기록. 전부 불법이야. 하은은 서류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은아,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어. 앞으로는 조심해. 하은은 서류를 박영수에게 가져갔어요. 두 사람은 밤새 서류 분석했죠. 이거 봐. 중국산 콩을 국산으로 속이고 있어. 가격 차이가 3배야. 여기는 유통기한 지난 두부를 다시 가공해서 팔았네. 완전 식품 안전 위반이야. 보건소 담당자한테 뇌물 준 기록도 있고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리느냐가 문제였죠. 박영수는 오래 알던 기자를 떠올렸어요. 한수진, 20년 전 동네 신문사에서 일하던 젊은 기자였는데 지금은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이었죠. 수진이한테 연락해 볼까?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친구는 정의감 투철해. 불에 못 참거든. 박영수는 한수진에게 전화 걸었어요. 수진아, 나 박영수야.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웬일이세요? 내가 취재할 만한 특종 있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특종이요? 무슨? 건강두부 프랜차이즈. 국민 먹거리 관련 얘기야. 한수진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어디 계세요?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한수진이 가게로 왔어요. 박영수와 하은은 모든 자료 보여줬죠. USB 안에 과거 기록, 윤재석이 건네준 최근 자료, 그리고 하은 어머니 사고 정황까지. 한수진은 자료 보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진짜면 대형 사건인데요? 진짜야. 우리가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근데 문제는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느냐예요. 불법으로 빼낸 거면 증거 능력이. 하은이 끼어들었어요. 제 엄마가 회사 다닐 때 정상적으로 접근한 자료예요. 그리고 최근 자료는 내부 고발자 있어요. 내부 고발자요? 네. 익명으로 해주시면 협조하겠대요. 한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취재 시작할게요. 며칠만 시간 주세요. 한수진은 곧바로 취재 착수했어요. 건강두부 공장 주변 돌며 직원들 인터뷰하고 불법 원자재 공급업체 추적했죠. 보건소 담당자 뇌물수수 정황도 확인했어요. 그 사이 박영수는 시설 개선 공사를 마쳤어요. 환풍기 교체하고 수도관 새로 깔고 냉장 시설 정비했죠. 재점검 신청했고 이번엔 통과했어요. 열흘 후 한수진이 박영수에게 전화 걸었어요.
사장님, 기사 나갑니다. 내일 조간 일면 톱이에요. 정말? 네. 그리고 검찰도 움직일 거예요. 제가 검찰 출입 기자한테 넘겼거든요. 박영수와 하은은 서로 바라봤어요.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중앙일보 이면에 대서특필로 기사가 실렸어요. 국민 먹거리 속인 건강두부. 중국산을 국산으로 유통기한 조작까지. 기사는 구체적 증거와 함께 강민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어요. 횡령, 탈세, 식품 안전 위반, 뇌물 공여까지 전부 드러났죠.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건강두부 매장 앞엔 항의하는 소비자들이 몰려들었고 SNS엔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퍼졌어요. 검찰은 즉시 수사 착수했고 강민철 소환영장 발부했죠. 강민철은 급히 윤재석 불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료가 어떻게 새나갔어? 윤재석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내부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배신자? 누가 감히? 강민철은 분노에 떨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게임은 끝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박영수 가게 앞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구경꾼이 아니었죠. 진심으로 두부 사러 온 손님들이었어요. 사장님,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건강두부 같은 나쁜 놈들 혼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여기서만 두부 살게요. 박영수는 감격스러웠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승리의 기쁨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어요. 기사 나간 지 사흘 후 검찰이 건강두부 본사를 정격 압수수색했어요. 강민철은 긴급 체포됐고 회사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죠. 박영수 가게는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영업 재개 후 매일 아침 줄 서고 주문 폭주했죠. 언론에서도 거대 프랜차이즈에 맞선 작은 두부 가게 승리라며 조명했어요. 하지만 하은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여전히 혼수 상태였으니까요.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고 의사는 회복 가능성 낮다고 했죠. 어느 날 저녁 박영수가 하은에게 봉투 건넸어요. 하은아, 이거 뭐예요? 내 월급이랑 보너스야. 내 덕분에 가게 살아났으니까. 봉투 안엔 500만 원 들어 있었어요. 사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 하은은 눈물 흘렸어요. 처음엔 그냥 일자리 필요해서 왔지만 이제 이곳은 진짜 집 같았어요. 박영수 사장님은 아버지 같았고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고마운 거지. 그날 밤 하은은 병원으로 어머니 찾아갔어요.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죠. 엄마, 강민철 잡았어. 엄마 자료 덕분에 기사도 나고 검찰도 움직였어. 그 순간이었어요. 이정미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엄마. 하은은 급히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검사 결과 이정미 뇌파가 활성화되고 있었죠. 기적이에요. 의식 되찾을 가능성 생겼습니다. 하은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희망이었죠. 한 달 후 정말로 엄마가 눈 떴어요. 아직 약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분명히 의식 돌아온 거였어요. 아? 엄마, 미안해. 하은아.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미안할 거 없어. 이제 괜찮아. 이정민은 천천히 회복해 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력을 되찾자 박영수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하은이 돌봐주신 분 꼭 뵙고 싶어요. 박영수가 병원 갔을 때 이정민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40살 안 된 나이인데 1년 투병으로 몹시 야위어 있었죠. 사장님,
하은이가 정말 많은 신세졌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하은이 덕분에 제 가게가 살았어요. 사실 저도 건강두부에서 일했어요. 회계팀장이었죠. 박영수는 놀랐어요. 그렇군요. 강민철 씨가 사장님 제자였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죠. 제자가 스승님 가게까지 없애려 한다니. 이정민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강민철 비리를 발견했고 고발하려다 사고당한 일까지. 정말 강민철이 그런 짓을. 박영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운 제자였는데 이렇게 변했다니. 그때 윤재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팀장님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정민은 윤재석 보고 미소 지었어요. 윤 과장님 고마워요. 하은이 도와주셨죠?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윤재석은 박영수와 하은에게도 고개 숙였어요. 두 분께도 감사드려요. 제가 용기 내도록 도와주셔서요. 그날 네 사람은 작은 가족 같았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같은 고난을 이겨낸 동료들이었죠. 석 달 후 강민철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박영수, 하은, 그리고 휠체어 탄 이정미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죠. 판사가 선고문 읽었어요. 피고인 강민철은 식품안전법 위반, 횡령, 탈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강민철은 고개를 떨궜어요. 한때 300개 매장 거느린 프랜차이즈 제국 황제였던 남자가 이제 최소 12년은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죄수가 된 거였죠. 퇴정하면서 강민철은 박영수 바라봤어요. 그 눈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박영수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철아, 너한테 진짜 두부 만드는 법 가르쳐줬는데 넌 그걸 돈벌이에만 썼구나. 그게 내 실수였어. 강민철은 아무 말 안 하고 교도관에게 끌려갔어요. 재판 마치고 나와 세 사람은 가게로 돌아왔어요. 박신의 두부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두부 가게가 돼 있었어요. 하지만 박영수는 체인점 내거나 확장 안 했죠. 그저 매일 아침 정성껏 두부 만들 뿐이었어요. 이정민은 회복 중이었고 가끔 가게 나와 하은과 박영수를 도왔어요. 셋은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고난 함께 이겨내며 진짜 가족이 돼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이 함께 저녁 먹고 있을 때였어요. 이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뭔데요? 가게 이름을 바꾸는 거요. 박신의 두부가 아니라 우리네 두부로요. 박영수는 놀랐어요. 우리네 두부? 네. 이제 우리 셋이 가족 같잖아요. 혈연은 아니지만요. 하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좋아요, 사장님. 박영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내 잃고 3년간 혼자였던 노인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죠. 좋아. 우리네 두부. 참 좋은 이름이네. 다음 날 가게 간판이 바뀌었어요. 우리네 두부라는 새 이름이 걸렸고 사람들은 그 의미 알고 더욱 따뜻하게 가게 찾았죠. 몇 달 후 윤재석도 가게에 합류했어요. 강민철 사건 핵심 증인이 됐던 그는 더 이상 큰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작지만 따뜻한 두부 가게에서 새 출발하고 싶다고 했죠. 사장님, 저도 두부 만드는 법 배워도 될까요? 그럼 환영이지. 이제 우리네 두부엔 4명 가족이 있었어요. 박영수, 이정믹, 하은, 그리고 윤재석. 가게는 대박 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매달 꾸준히 수익 났고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죠. 김선희 할머니에게 빌린 2천만 원도 1년 안에 모두 갚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게엔 웃음이 넘쳤어요. 하은은 학교 다니면서
아침마다 가게 나와 두부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팔 없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자기만의 특별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정민은 회계일 맡아 가게를 체계적으로 운영했고 윤재석은 배달과 영업을 담당했어요. 박영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콩 불리고 맷돌 돌렸죠. 어느 봄날 가게 앞 벚꽃이 만발했을 때였어요. 박영수는 4사람 모아놓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호칭 바꾸면 어때요? 호칭이요? 응. 하은이는 날 아버지라고 부르고 정미 씨는 이정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했어요. 이제 영수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요. 그게 훨씬 좋네요. 하은은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 좀 쑥스러운데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박영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하은아. 나도 내가 진짜 딸 같아. 윤재석도 말했어요. 저도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슨 사장이야. 그냥 형이라고 불러. 우린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4사람은 함께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벚꽃 바라봤어요. 작지만 따뜻한 가게,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 그리고 매일 아침 정성껏 만드는 두부. 성공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부자 되는 것도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진짜 중요한 건 서로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 맞이할 이유가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네 두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불 밝혔어요. 맷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지고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죠. 그리고 그곳엔 서로 사랑하는 4사람의 가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외팔 소녀 하은이와 67 박영수 사장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많은 감정 느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엔 절망적이었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나 희망 찾고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 이겨내는 과정이 가슴 뭉클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명확해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 그리고 성공이나 부보다 중요한 건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의 순간 맞이해요. 돈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성공을 쫓을 것인가? 의미를 쫓을 것인가? 박영수 사장님처럼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사람 택하는 선택이 결국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도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